자, 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월도프 샐러드인데요. 20분짜리 메뉴가 되겠습니다. 월도프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이 샐러드를 처음 만들었던 호텔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과와 샐러리, 호두가 들어가서 마요네즈로 버무리는 굉장히 간단한 요리에 속하겠습니다. 자, 월도프 샐러드에 들어가는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도프 샐러드의 주재료인 사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 그리고 호두, 그리고 상추나 또는 양상추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몬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 그 다음에 흰후추와 소금, 굉장히 간단하게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월도프 샐러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재료를 준비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 몇 점이 있으신데요. 자, 우선은 이 호두는 뜨거운 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물이 미지근하면 빨리 끓지를 않기 때문에 물을 살짝 끓여서 뜨거운 물에 푹 호두가 잠길 수 있게 담가서 호두 속껍질을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벗겨내셔야 됩니다. 물이 뜨거울수록 빨리 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물을 따끈하게 데워서 자, 이렇게 호두를 담가서 준비를 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추는 나중에 깔아서 장식을 할 용도로 사용이 될 건데 그냥 놔두게 되면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신선하게 보관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재료 중에서 이제 원래가 주재료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좀 먼저 썰면 좋겠지만 사과는 아주 색깔이 빨리 변해버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과는 맨 마지막에 준비를 해 놓으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호두는 불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샐러리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샐러리는 우리 양식 조리 기능사 메뉴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지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샐러리를 익힐 것도 아니고 걸러서 향만 내고 버릴 것도 아니고 이걸 생으로 해서 샐러드에 같이 버무려 먹을 거기 때문에 이 너무나 강한 이 섬유질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샐러리에 이 골이 좀 있는데 골을 따라서 이렇게 섬유질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샐러리 자체가 너무 두껍고 질기다 할 때는 겉껍질을 한번 살짝 벗겨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감자칼 같은 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칼을 사용해서 얇게 껍질을 벗겨서 손질을 하시면 이 아주 식감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훨씬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샐러리의 껍질을 벗겨서 준비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월도프 샐러드의 사이즈가요. 가로 세로 높이 1cm, 다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정육면체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이즈를 다 맞춰 가지고 썰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샐러리를 썰어 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 샐러리의 단면은 항상 이렇게 U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는 1cm를 맞출 수 있어도 두께까지는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 구부러진 중심을 따라서 반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을 잘라서 자, 이 폭이 1cm 정도가 되도록 자, 약간 넓은 쪽은 좀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잘라서 1cm 정도 폭이 됐으면 또 1cm 정도 길이로 해서 맞춰서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샐러리는 다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레몬도 나중에 즙을 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섬유질은 제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몬의 씨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세요. 즙을 짜다가 씨가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고 양끝을 잘라서 자,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은 자, 양쪽을 눌러서 즙을 짜기 좋은 형태가 돼요. 우리가 이걸 레몬 외지 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쐐기벌레라고 해요, 외지는. 그래서 그 쐐기벌레처럼 길쭉한 모양으로 생기게 다듬어내는 것을 레몬 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양식조리 기능사에서는 이 레몬 외지를 장식용으로 많이 곁들여 내기도 하는데 오늘은 즙을 내서 써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과는 겉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껍질을 벗길 때 보통 집에서 과일 껍질을 벗기듯이 돌려 깎아서 벗겨주셔도 괜찮지만은 조금 더 표면을 매끄럽게 예쁘게 벗기기 위해서 자, 양끝을 좀 잘라내도록 할게요. 사과의 양끝을 편편하게 잘라서 준비를 해 두시고 이 결 방향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사과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껍질을 벗겨서 썰어서
바로 그냥 방치를 해두면 아무래도 사과의 색깔이 금방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물에 담가서 색깔이 변색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르네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벗기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리사 시험에서는 굳이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벗겨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 껍질을 매끈하게 벗겨서 이제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썰어야 되는데, 이 사과는 이 안에 폴리페놀 옥시다제라고 하는 이 산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닿게 되면 금방 색깔이 변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수용성이고, 그리고 산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썰자마자 물에 담가서, 자, 이렇게 레몬즙을 살짝 띄운 물에 담가 놓으면은 색깔 변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과를 썰어 보겠는데요. 자, 이 사과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썰게 되면 안에 씨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 편편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cm의 두께로 직각으로 정확하게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썰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두툼한데 이렇게 세워놓고 썰기 힘들 때는 옆에서 살짝 포뜨듯이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 재빨리 썰어주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사과 써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시고, 자, 가장자리 조금 정리를 해서, 자, 요 두께도 1cm가 되게끔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지런히 모아서 또 가장자리 끝부분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좀 정리를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고른 사이즈로 정육 면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물에다가 담가주시는데, 여기에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담가주시고, 아니면 레몬을 살짝 담가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레몬즙을 탄 물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담가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버리는 부분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완벽하게 정육 면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다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짜투리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이 20분이면은 불을 많이 쓰거나 이런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요리예요. 사과 써는 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짜투리는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과 씨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씨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 부분만, 자,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오는 양은 최대한 활용을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물속에 사과가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은 최대한 사용을 하시되, 너무 씨에 가까운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은 색깔이 금방 변하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도 조금 남아서 마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사이즈에서 벗어나는 것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 손질이 다 끝났고요. 너무 오래 담가 놓게 되면 사과의 단맛, 맛있는 맛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담가 놓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호두가 충분히 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호두의 껍질을 벗겨보도록. 자, 이렇게 충분히 부른 호두는, 자, 이렇게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뒷면부터 살살 긁어내도록 하세요. 살살 긁어내서 천천히 이렇게 이 쭈글쭈글한 골을 따라서, 중간에 찢어지면은 또 거기서 벗기기가 힘드니까 가능하면은 껍질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너무 힘주지 마시고 천천히 힘을 빼서, 자, 이 안쪽에 껍질을 제거를 하는데, 굳이 이 껍질을 제거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쓴맛이 나요.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중간에 끊어지니까 껍질이 아무래도 얇으니까 자, 고를 때는 다시 색깔이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두의 속껍질을 잘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끔하게 제거가 됐는데, 자,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호두 껍질을 좀 벗겨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월도프 샐러드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은 호두도 썰어야 되겠죠? 사과도 썰었고 샐러리도 썰었으니까 호두도 모양이 울퉁불퉁하지만 가능하면은 사과 사이즈에다가 맞춰서 1cm 가로 세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호두는 굉장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두뇌도 좋게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쉽게 상폐가 돼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그래서 반드시 햇볕이 들지 않는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잘 밀봉을 하셔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셔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사과를 건져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를 하시고요. 자, 남은 레몬즙도 더 좀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물기가 좀 남아있어요, 사과에는. 근데 남아있는 물기채로 그대로 마요네즈로 버무리게 되면 이 마요네즈가 흘러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사과의 물기를 좀 마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면보자기 펼쳐 놓으시고, 자, 이 사과를 자, 면보자기에 걸쳐 놓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으로 막 주무르지는 마시고 겉에 남은 수분을 좀 제거를 하시면은 샐러드가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흐르는 이 물기를 잘 제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부재료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샐러리, 그 다음에 호두, 레몬즙을 살짝 이렇게 짜주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레몬즙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묽어지니까 사과를 물기를 제거하기 전에 남은 레몬즙으로 살짝 뿌려주시는 것가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간이 돼야 되겠죠? 마요네즈 자체도 간이 있지만 아주 살짝 소금 간을 아주 살짝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후추는 흰 후춧가루를 쓰는데 사과의 색이 하얘니까 흰 후추를 쓰면 좋겠죠? 많이 쓰면 이것도 색깔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아주 살짝만 넣어주시고 자, 마요네즈는 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부족할 경우에 조금씩 더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요네즈가 골고루 묻었다 싶을 정도로 양만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범벅이 되도록 하시면 안 돼요. 예, 사과의 상큼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자, 마요네즈는 샐러드에 제일 많이 쓰이는 드레싱 중에 하나인데요. 자,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드레스에서 왔어요. 샐러드의 옷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살짝 가벼운 옷을 한번 입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과가 맛있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많이 넣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골고루 살짝 묻어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이제 그릇에다 담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거 그릇에 담으실 때도 자, 우선 그릇에 물기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자, 여기다 이제 상추잎을 깔을 건데 이것도 물기가 있으면 이 물기 때문에 또 마요네즈가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자, 이 상추에 있는 물기도 가볍게 부서지지 않도록 가볍게 닦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두 입, 세 잎이 나와도 한 입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부분은 조금만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접시, 작품을 담을 접시를 준비를 하셔서 자, 여기 이 접시에 자, 11시 방향쯤에다가 살짝 놔주시고요. 지금 요 놓으실 때, 이 상추를 놓으실 때 접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상추가 너무 크다 싶으면 밑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접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좀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에다 버무린 이제 사과를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막 산처럼 높이 쌓지는 마시고요. 균형 있게. 그리고 샐러리와 그 다음에 호두, 이 부재료가 서로 잘 어우러져서 보일 수 있게끔 담아주시는 게 좋겠는데, 이 샐러리의 색깔이 좀 너무 연하다든지, 양이 조금 부족한 듯 나왔다든지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샐러리, 또 호두도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샐러리와 호두는 몇 개 정도는 위에다가 좀 얹어서, 좀 장식할 수 있게끔, 많아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빼놨다가 마지막에 얹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이 샐러드를 버무릴 때 막 손으로 막 버무리시면 안 돼요. 네. 숟가락으로 가볍게 버무려 주시고요. 우리가 한식에서는 무생채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손으로 버무리는데 서양 요리 샐러드는
신선하게 아주 차갑게 드셔야 돼요. 요거는 아주 가볍게 그냥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가볍게 버무려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과 하나를 가지고 했는데도 양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사과의 크기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써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호두를 다져가지고 위에다가 막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구사항에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와 있는 요구사항대로만 요리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성해 보이게 너무 푹 퍼지지 않게 약간 입체감 있게 해서 정리를 해서 담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젓가락을 사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보시면 샐러리가 너무 뭉쳐있고 호두가 너무 뭉쳐있다라는 느낌이 나면은 담은 다음에도 자, 이렇게 군데군데 주재료의 사과가 제일 잘 보이고 나머지 부재료들은 주재료를 거둘 수 있도록, 예. 자, 이렇게 해서 주재료를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좀 정돈을 해서 내주시면 되겠고, 사과 중에서도 좀 짜투리, 요 사과는 좀 못생겼네요. 그죠? 요런 거는 아래쪽에다 숨기든가 얼른 떼서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사이즈가 서로 고르지 않는 재료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건 하나를 봐도 고른 사이즈로 썰어져 있고 어떤 면을 봐도 똑같이 정육면체가 되도록, 정사각형이 6면이 있는 걸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하죠. 서양에서는 이런 사이즈로 써는 것을 다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깍둑썰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사위 모양으로 반듯하게 썰어지게 하시면은 잘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샐러리도 이 안쪽보다는 껍질 쪽의 색깔이 더 선명하니까 색깔이 선명한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정리를 해서 내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도프 샐러드 완성해봤습니다. 자, 오늘 월도프 샐러드를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어때요? 비교적 다른 메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정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메뉴인 만큼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메뉴들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홀하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우선은 이 월도프 샐러드에서 중요한 점은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호두부터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에 불려놓는 과정을 좀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상추잎도 시들시들하지 않게 찬물에 담궈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썰을 때도 너무 서둘러 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재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중에 좀 썰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과를 써실 때 정확한 크기로 고르게 썰어 주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변색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레몬 물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사과를 썰 때마다 담가서 사과가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점 유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사과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면포자기에다 사과의 물기를 살짝 가볍게 닦은 다음에 마요네즈로 버무려 내시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가 서로 어우러지도록 주재료에 비해서 부재료가 너무 많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는 부족하면 조금씩 더 넣어서 보충을 해서 버무리시면 되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양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메뉴는 항상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2가지 메뉴 중에서 이 샐러드 종류를 먼저 완성을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물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재료만 준비해 놓고 드레싱에다 버무리는 거는 내기 직전에 해서 반드시 샐러드의 생명인 신선함을 꼭 살려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